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이름을 그냥 천문학자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이분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그냥 확 뒤집어버린 그런 혁명가였거든요.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지평을 저 넓은 우주까지 확장시켰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하고 2000년 동안 믿어온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틀렸던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갈릴레오가 딱 마주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그냥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굳어버린 세상의 생각과 벌인 엄청난 싸움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은 과거에 대한 반역자. 여기서는 갈릴레오의 젊은 시절, 그가 어떻게 기존의 틀을 깨고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갈릴레오한테는 바로 이 순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뜻 따라서 의대에 갔어요. 안정적인 의사가 될 뻔했죠. 그런데 어떤 강의를 딱 듣고 수학에 눈을 떠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의대를 그만두고 나와버려요. 가족의 기대, 안정된 미래 다 버리고 오직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따르기로 한 이 과감한 결정. 와, 진짜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피사 대성당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젊은 의대생 갈릴레오가 미사에 참석했는데 좀 지루했나 봐요.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보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샹들리에가 흔들리네 하고 말았을 텐데 그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게 보였던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 그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때 뭐 스마트폰, 스톱워치 같은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뭘로 재냐? 바로 자기 손목의 맥박으로 쟀습니다. 샹들리에가 크게 흔들릴 때나 작게 흔들릴 때나 똑같이 시간을 재보니까 어라? 왕복하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시성의 원리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첫 페이지가 바로 여기서 자기 맥박으로 쓰여진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서 갈릴레오 커리어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망원경이에요. 그냥 평범한 엿보기 도구였던 이 망원경이 그의 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도구로 재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먼저 발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실물을 보지도 않고 그 원리를 혼자 추론해서 원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무려 20배율짜리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땅이 아니라 밤하늘로 향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발상의 전환, 이게 바로 그의 천재성이었죠. 그리고 1610년 갈릴레오는 자신이 망원경으로 본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냅니다.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우리말로는 별 세계의 보고라는 책이죠. 이 얇디-얇은 책 한 권이 정말 말 그대로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달이었어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건 뭐든 다 신의 영역이라 완벽하고 매끈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의 망원경이 보여준 달은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처럼 산도 있고 움푹 파인 분화구도 있는 그냥 울퉁불퉁한 돌덩이였던 겁니다. 하늘이 완벽하지 않다니 이건 당시 사람들한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때부터 발견이 그냥 봇물 터지듯이 쏟아집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이 바로 2000년간 이어진 지구 중심 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망치들이었어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발견했는데 이건 모든 게 지구 주위만 도는 게 아니네 하는 명백한 증거였고요.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걸 보면서는 이건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지 않으면 절대 설명이 안 돼 하고 확신하게 되죠.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겁니다. 갈릴레오의 혁명은 하늘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계의 물리 법칙, 그러니까 움직임과 중력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무거운 게 당연히 빨리 떨어지지 라고 믿었어요.
너무나 상식적이었죠. 근데 갈릴레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접 실험해보니 공기 저항만 없다면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피사의 사탑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만 사실 이건 길고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어서 공을 굴리는 아주 정밀하고 수학적인 실험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통찰, 바로 관성입니다. 예전에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멈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지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본 거죠. 근데 갈릴레오는 생각을 뒤집습니다. 아니, 원래 움직이던 놈은 누가 방해만 안 하면 영원히 계속 가려고 해. 이게 바로 관성이죠. 이 생각 하나가 2000년 물리학을 끝장내고 훗날 뉴턴이 세상을 설명하는 위대한 법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벽돌이 됩니다. 자, 이제 갈릴레오의 삶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과학적 진실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력, 바로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책 두 개의 주요 세계 체제에 관한 대화를 출간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을 공평하게 토론하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태양 중심설이 맞아! 라고 외치고 있었죠. 이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사실상 정면 도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불려가고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이 진짜 그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억지로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과학적 진실 사이의 갈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은 없겠죠. 재판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죽을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자기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형에 처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 세상을 바꾼 과학자가 자기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생각, 그의 과학적 방법까지 가둘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결코 갇히지 않았던 그의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갈릴레오가 밝혀낸 관성과 운동에 대한 원리들이 없었다면 아마 아이작 뉴턴의 그 위대한 업적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갈릴레오가 단단한 기초를 쌓아 올렸고 뉴턴이 그 위에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은 거죠. 갈릴레오가 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결국 갈릴레오가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히 우주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그의 정신,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건 없어. 모든 걸 의심해봐. 그리고 직접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명해. 바로 이 정신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진리들 중에서는 과연 미래의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뒤집어버릴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